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생기초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 8가지의 품사와 5가지의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구와 절, 그리고 이어서 목적어와 보어를 구별하면서 이후에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문장 구조를 아예 뜯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면은 자, 구와 절에 대해 설명이 여러분 나와 있는데 자, 구, 절이라는 것은 상당히 영어에서 중요합니다. 만약에 구와 절의 개념만 없었다면 영어는 굉장히 쉬웠을 거라고요. 그렇게 긴 문장도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구의 개념, 절의 개념은 공통점 한 가지와 차이점 한 가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첫 번째, 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2개 이상의 단어가 뭉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어저께 우리가 어라는 이런 관사, 한정사로 시작이 되면 뒤에 무엇으로 끝난다? 명사로 끝난다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그 명사를 꾸며주는 애가 누구다? 형용사고요. 그 형용사와 똑같은 말을 연결해주는 애가 접속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엔 형용사가 나오고 이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는 애가 누구예요? 그렇죠? 부사가 됩니다. 그러면 부사를 또 꾸며주는 애가 누구예요? 부사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단어가 도대체 몇 개냔 말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그럼 단어가 여러분 일단 7개면 2개 이상의 단어가 맞지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요, 잘 보시면 자, 어제 제가 표현하기로는 명사는 귀족이에요. 동사가 왕이고 그 다음 여기 있는 형용사는 신하예요. 신하. 그리고 부사는 뭡니까? 그지예요. 아셨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누가 제일 센 거야? 명사가 제일 센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명사가 제일 세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죽는 겁니다. 어차피 꾸며주는 거니까. 어차피 꾸며주는 거니까. 꾸며주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꾸며주는 말은 어차피 수식어. 수식어는 문장의 부가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로 시작한 것은 뒤에 명사로 끝나고 결국에 하는 역할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명사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여러분 보어. 형용사가 있으니까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나? 없다고요. 부사가 있으니까 수식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나? 없다고요. 얘는 여러분 어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결국에 하는 역할은 뭐기 때문에? 명사이기 때문에.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였지만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명사, 형용사, 부사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결국에는 단 하나의 품사 역할, 딱 한 가지의 역할만 한다라는 것이 바로 뭐다? 구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절의 개념이랑도 똑같아요. 지금 절도 보면 뭐라고 나와요?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 단 하나의 품사 역할만 하는 것을 우리는 절이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뭐다? 그렇죠. 구와 절의 공통점입니다.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였다. 하지만 한 가지의 역할만 한다. 이게 바로 구와 절의 공통점입니다. 그럼 차이는 뭘까요? 차이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없는 것이 바로 구예요. 쉽게 말하면 동사 없다고요. 아셨죠? 동사가 없는 게 구예요. 하지만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절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동사가 없다, 구예요. 동사가 있다, 그럼 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전부 뭐가 되냐면 하나의 품사 역할인데 그 품사의 역할이 명사다. 그런데 동사가 있다. 그럼 명사? 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이 만약에 부사다. 그럼 뭐가 된다? 부사. 그런데 동사가 없어요. 부사, 구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항상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티처는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끝말잇기에 나올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선생님. 그러면은
얘는 명사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our 얘라는 것은 소유격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형용사예요. 명사 앞에만 오거든요. 그럼 결국에 얘는 얘를 꾸며주는 말이야. 어쨌든 단어는 두 개란 말이죠. 그럼 두 개의 단어인데 여기서 하는 역할은 뭐냐? 얘가 형용사라고 해서 보호 자리에 들어간다? 얘가 형용사라고 해서 수식어 자리에 들어간다? 아니라고요. 얘는 결국에는 뭐가 돼요? 명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명사 구가 되는 거죠. 왜? Our teacher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동사가 없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이다. 한 가지 역할만 한다. 그런데 동사가 없다. 그럼 명사 구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of importance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물론 얘는 전치사고 전치사 뒤에 오는 것은 명사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전명구라고 하잖아요. 어제 했었죠? 자, 얘는 지금 뭐가 없기 때문에 구가 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동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제 배우기로 전명구의 역할은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 아니면 뭐? 형용사 아니면 부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형용사 구 아니면 부사 구가 될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is가 동사가 됩니다. 그럼 동사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 뭐라 그러죠? 보통 주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다 주어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단어가 4개인데요. 그 4개가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역할만 한다고요. 주어 자리에 들어간 누구?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명사 구일까요? 명사 절일까요? 텔이라는 건 분명히 동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to가 붙는 순간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배우실 거예요. 그럼 얘는 결국에 뭐가 된다? 그렇죠. 명사 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명사 구,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얘도 마찬가지죠. 자, 뒤에 있는 이것이 바로 동사가 되는데요. 그 동사 앞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뭐? 주어 자리에 들어간 누구요? 명사라고요. 그런데 half the orange 여기에는 지금 동사가 안 보이잖아요. 동사가 없으면 뭐? 구. 이해되셨죠? 자, 그럼 밑에는 형용사 한번 볼게요. living in town이 되죠. 왜 이게 형용사군지는 좀 이따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앞에 있는 여러분 the man이 지금 주어가 되고 있고요. 그 주어 자리에 들어간 명사가 있고요. 이 뒤에 있는 여러분 is가 동사란 말이야.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은 전부 뭐가 된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된다고. 그럼 얘는 형용사인데 지금 living, live라는 건 물론 동사가 될 수 있지만 ing가 붙는 순간 더 이상 동사는 아닙니다. 아셨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사 없으니까 형용사 구가 되는 거지.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to see you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쵸? 얘도 보면 앞에 있는 glad라는 형용사를 꾸며줘요. 여러분 형용사 꾸며주는 게 누구야? 부사잖아? 그러면 부사면은 얘는 하나, 둘, 셋 일단 3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구 아니면 뭐가 된다? 절이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to, see 물론 see는 동사지. 하지만 앞에 to가 붙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동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니네. 동사가 없으니까 뭐? 구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사 구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뒤에 여러분 took place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 take라고 하는 게 동사예요. 그런데 이 동사 뒤에요. 지금 place라는 뭐가 붙었어요? 예를 들면 부사가 붙습니다. place 장소도 되지만 부사도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붙을 수 있어요? 뒤에 뭐 take up과 같은 뭐요? 전치사가 붙을 수도 있어요. 되셨죠? 그러면은 take 뒤에 부사, take 뒤에 전치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오게 되면은 결국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동사 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구의 개념을 바꾸요. 결국엔 구는 뭐다? 단어가 여러 개가 뭉쳤어. 근데 그 뭉친 것이 딱 하나의 역할만 해. 근데 그 안엔 동사 역할하는 게 없어. 그러면 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명사 역할이야? 명사구. 부사 역할이야? 부사구.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절도 똑같습니다. 절. 자, 절의 개념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문 보시면은요. I was late 라고 나오고요. 뒤에 because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뒤에 my car가 주어가 되고요. 그리고 broke down이 얘는 동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있네요. 그쵸? 그럼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있으니까 얘는 이제 뭐라고 한다? 그렇죠?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 그런데 얘는요. 지금 이 because는 원인,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지금 앞에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주어, 동사, 보어로서 아주 완벽한 절이 나옵니다. 따라서 because부터 끝까지는 뭐가 된다? 그렇죠. 쓰레기가 된다고요. 아셨죠? 그럼 대표적인 쓰레기 누구겠어요? 부사죠. 그럼 얘는 지금 부사 구예요. 부사 절이라고요. 왜? 동사가 있으니까. 자, 밑에도 한번 볼까요? 자, 명사 절이라고 나와요. 자, 대시 여러분 주어고요. is가 여러분 동사고요. what부터 끝까지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것은 마치 여러분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I am a boy랑 똑같은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주어와 뒤에 나오는 이 명사가 여러분 지금 어때요? 나는 소년이니까 둘이가 같잖아. 이해되셨죠? 둘이가 같으면은 뒤에 나오는 얘는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명사라고 여러분 얘기를 해요. 보호 자리에는 두 가지 올 수 있죠? 명사랑 형용사. 그런데 여러분 같을 경우에는 우리 동격의 관계다 이러면서 얘를 명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저것은 한나가 말했던 것이다. 이래서 저것과 what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뭐예요? 같지요. 그쵸? 같으면 뭐라고요? 명사라고요. 명사. 그럼 얘는 지금 명사인 거예요. 명사. what절은 여러분 명사인 겁니다. 그런데 누가 있어요? said 라고 하는 뭐가 나왔죠? 동사가 나왔죠. 그럼 동사가 나왔으면 뭐라고요? 그렇죠. 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명사 절이 되는 거예요. what절은 명사절. 앞으로 많이 들으실 겁니다. 자, 형용사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밑줄 가볼까요? Who is invited to my party?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 who, 이하는요. 앞에는 여러분 person을 꾸며주거든요. 그럼 이 person은 뭔데요? 더가 붙어 있잖아. 그럼 누구라고? 명사라고. 그럼 여러분 명사를 꾸며주는 애가 누구예요? 그렇죠. 형용사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who부터 끝까지의 형용사를 보면 누가 있어요? is invited. 이해되세요? is invited. 동사가 있네. 동사 있으니까 뭐가 된다? 절이 된다는 거지. 자, 밑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when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까지요? feeling까지요. 됐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their faces 주어고요. showed 동사고요. the reaction 목적어입니다. 따라서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완벽한 삼형식 문장이 나왔기에 더 이상 여러분 쓸데없는 말이라고. 뭐가? 웬절은요. 또한 웬절은 뒤에 있는 문장을 전체 꾸며줍니다.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애는 누구죠? 명사 빼고 다 꾸며주는 애가 누구였어요? 부사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부사라고요. 근데 부사인데 얘 안에 뭐가 있어요? watched. 동사가 있죠? 그러면 동사가 있으면 뭐라고요? 절이라고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부사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애들을 다 합친 것을 우리는 흔히 말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종속절이라고 얘기해요. 종속절. 그리고 이 와절을 뺀 나머지, 이 후절을 뺀 나머지, 웬절을 뺀 나머지, 이 애들을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이에요. 그래서 이 종속절 중에서도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되셨죠?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 부사절은 종속절이에요, 아니에요? 종속절이죠. 명사절은 주절입니까? 종속절이죠. 아셨죠? 이 용어 여러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은근히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종속절이에요. 종속절. 아셨죠? 그러면 왜 이토록 우리는 구와 절이 중요한가? 일단 첫 번째, 아무리 긴 문장이 있어도요. 이 긴 문장을 무슨 뭐 단어마다 띄어쓰기 할 때마다 끊어서 읽는 것은 사실 우리는 하수예요. 이거는. 긴 문장이 있어도 덩어리채로 얘는 구구나. 얘는 절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덩어리째로 적게 끊어 읽으면 읽을수록 고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아무리 긴 문장이 있어도 그 문장 안에 분명히 구의 개념, 절의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구와 절을 여러분들은 하나의 역할로 마치 우먼, 마치 싸커 이런 것처럼 하나의 품사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독해의 첫 걸음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구와 절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올바른 끊어읽기, 올바른 해석, 올바른 독해. 아시겠죠?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이유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문법 문제의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법 문제 출제가 당연히 되죠. 어떻게 출제가 되냐? 그렇죠. 우리가 팔품사에서 1교시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뭐요? 팔품사에서 여러분 유독 우리가 묶어뒀던 애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그렇죠. 전치사와 접속사였습니다. 맞나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전치사는 구고 접속사는 절이다. 분명히 여러분 맨 앞에 페이지에 품사 8개 그려져 있는 표가 있죠? 그 표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쳐놨을 거예요. 맞죠? 접속사, 절, 전치사, 구, 뭐 이렇게. 자, 그런데요. 자, 봅시다. 여긴 그래서 접속사는 절을 취한다고 돼 있고 전치사는 구를 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사가 있다 없다? 있다. 얘는 동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차이라고요. 차이. 자, 따라서 여러분 뜻이 지금 똑같아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although 있죠? in spite. 똑같아요, 뜻이. 뭐뭐해도 불구하고. 맞죠? 뜻은 똑같은데 뒤에 나오는 게 동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와 절로 나눌 수 있다 이거지. 따라서 우린 여기에서 첫 번째 어떤 놈이 접속사고 어떤 놈이 전치사인지를 구별을 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접속사 뒤에는 동사가 있으니까 빈칸에 얘가 들어가면 되겠다. 문제를 풀고요. 빈칸 뒤에는 동사가 없으니까 얘는 빈칸 자리에 전치사가 들어가는 게 맞겠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문제에 실제로 나오니까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에서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그 다음 그냥 though도 괜찮습니다. 됐어요? 이 네 가지가 옆에 있는 despite와 in spite of 얘랑 여러분 동의어가 될 수 있어요. 됐어요? 뜻은 똑같다고. 하지만 얘는 동사가 뒤에 있을 것이고 얘는 뒤에 동사가 없을 것이고.
이해되셨죠? 전치사 접속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잖아. 궁금하지 않아요? 선생님 이게 그럼 구인데요. 구도 종류가 3개 있잖아요. 얘도 절인데요. 절의 종류가 또 3개 있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뭐 명사절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형용사절입니까? 아니에요. 모두 다 뭐가 돼? 부사예요. 부사절,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결국에 얘네들 묻는 자리는 반드시 어디 자리다? 쓰레기 자리라는 거지.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해되셨죠? 또 하나. 자, 원인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인데요. 자,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절에는요, 뭐 because도 있지, as, 뭐 since, 뭐 now, that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구가 되겠죠. 뭐야? due to, because of, owing to. 얘네들은 전치사기 때문에 동사 있다 없다? 없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after, before, until, 뭐 since. 뭐 이런 애들이 여러분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요? during과 while의 관계입니다. 자, while은 반면에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처럼 뭐예요? 동안에 라는 during하고 동의어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뒤에 동사가 없고 얘는 뒤에 동사가 있고 아셨죠? 그래서 구와 절은 전치사, 접속사, 부사 자리에서 구별하는 것으로 출제가 된다. 아셨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이제 구와 절의 개념이 좀 끝났고 앞으로도 이제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구와 절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목적어와 보어를 구별하는 것으로 가볼게요. 자, 이거는 좀 쉬어가는 타임이에요. 간단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동사가 있다고요? 그럼 앞에 이렇게 주어가 있단 말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동사 앞에 나오는 건 주어가 맞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동사의 형식에 따라서 영어는 그것을 5가지로 나뉩니다. 뭐 그걸 8가지로 나눈다는 소수설도 있지만 5가지 형식으로 나눈다는 것이 다수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사를 중심으로 이 동사가 몇 형식이냐에 따라서 뒤에 목적어가 오냐, 뒤에 보어가 오냐, 둘 다 오냐, 둘 다 필요 없냐 이렇게 여러분 갈라진다는 거지. 그리고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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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전부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수식어가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왜요? 얘네 다 명사잖아. 명사. 얘도 명사. 맞죠? 그럼 명사를 꾸며주는 애가 누군데요? 형용사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여러분 누가 들어갈 수 있어? 형용사가 막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얘를 꾸며주는 걸로. 또 얘 막 꾸며주는 걸로 들어갈 수 있잖아. 맞죠? 또 잘 봐봐요. 동사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동사. 보어 자리에 여러분 누가 들어갑니까? 형용사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동사를 꾸며준답시고 누가 들어가요? 부사가 또 수식어로 들어가겠죠. 또 형용사를 꾸며준다는 식으로 또 뭐? 부사가 이렇게 또 들어가겠죠. 됐죠? 그럼 문장이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 둘, 셋, 넷 이 4개만 오면 좋은데 이놈의 수식어 때문에 응? 아, 막 길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문장이 그 길어지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럼 결국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제요. 자, 이 형용사가 이 명사를 이렇게 꾸며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형용사가 이 명사를 꾸며줘요. 얘를 따로 봐야 돼? 같이 봐야 된다는 게 구의 개념이었어요. 같이 봐야지 이렇게. 얘를 하나의 뭘로 보는 거예요? 명사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뭘로 보는 겁니까? 주어 역할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얘를 갖다 여러분 이렇게 따로 볼 겁니까? 같이 봐야 된다고요.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명사구가 되는 거야. 명사구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얘도 여러분 부사가 혼자 올까? 예를 들면 여러분 I love you so much. 그냥 much라는 부사 하나만 오면 되는데 거기에 so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so much도 뭐가 되는 거야? 부사? 구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 구가 되는 거예요. 뭐 아니면 뭐 재수 없으면 좀 부사, 절, 뭐 겁나 길게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구와 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정말 구와 절만 없었어도, 그쵸? 구와 절만 없었어도 영어는 굉장히 편했을 텐데,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가 이렇게 5가지 성분이라는 것은 정말로 많이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맞죠? 그런데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야. 이 명사.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명사라고, 이렇게 똑같이 명사. 그런데 이 동사를 중심으로 하여, 그쵸?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오는 이 명사가 아니 목적어인지, 응? 아니 보어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별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걸 구별을 하면 우리는 이제 뭘 알 수 있어요? 그렇지. 1, 2, 3, 4, 5 형식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 구별하면서 앞에서 했던 여러분 구와 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목적어하고 보어를 여러분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명사와 명사하고 여러분 만약에 같아요. 예를 들면 동사 뒤에 나와 있는 이 명사가 내가 궁금하잖아. 그럼 이 명사랑 앞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명사랑 비교하는 거예요. 같으면 뭐라고요? 보어라고요. 아셨죠? 다르면 뭐라고요? 그렇죠. 목적어라고요. 이해되셨죠? 응. 자,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명사랑 비교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연습을 해보죠. 뭐 쉬워요. is가 동사니까 동사 앞에 있는 애는 이제 s라고 쓸게요, 여러분. 주어고요. 내가 V, 동사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뒤에 있는 student가 난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앞에 있는 명사를 찾아요. 자, 앞에 있는 명사 누구예요? 얘잖아. 그럼 얘랑 여러분 어떻게? 비교하라고요. 같을까? 다를까? 같죠. 탐은 학생이니까요. 그쵸? 같으면 뭐라고요? 보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보어예요. 보어는 뭐로? C로 표시하죠. complement, 보충하다. 자, 밑에 있는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자, loves가 지금 동사예요. 그럼 탐은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되죠. 그럼 뒤에 나오는 Mary 언니는 앞에 있는 탐이랑 같아요? 달라요? 얘는 남자고 얘 여자예요. 그죠? 다르죠? 다르면 뭐라고요? 그렇죠. 목적어라고요. 여러분 목적어는 뭘로 표시합니까? O로 앞으로 표시할게요. 대상이라 그래서 object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면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 목적어와 보어를 구별하라 그랬어요. 자, 들어가겠소. 자, 아는 여러분 동사고요. 그 앞에 있는 건 주어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더 챔피언이 궁금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더 챔피언은 앞에 있는 여러분 누구랑? 위랑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그죠? 같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뒤에 여러분 챔피언즈를 쓰는 게 정확한 문법이겠죠. 그죠? 복수니까요. 우리. 자, 22번 한번 볼게요. 자, 22번은 wait라고 하는 게 동사입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게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여러분 이게 궁금해. 그러면 앞에 있는 애랑 비교하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명사예요. 그럼 얘랑 얘는 지금 다르잖아. 성별부터. 다르면 뭐라고요? 목적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for는 품사가 뭘까요? 전치사. 그럼 뭐라고? 전치사 뒤엔 무슨 격이 온다고? 목적 격이 온다고. 그러니까 목적 격이 왔다는 건 이 자리가 뭐? 목적어의 자리라고. 아셨죠? 자, 그러니까 22번의 허는 목적어. 자, 23번 한번 볼게요. 허는 I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다르죠? 그럼 허는 뭐? 목적어예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어패는 가까이에 있는 명사랑 비교하시는 겁니다. 어패는 앞에 나와 있는 가장 가까운 애가 누구예요? I가 아니라 허죠. 그죠? 얘랑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그렇죠? 다르면 뭐? 목적어. 됐어요? 그럼 여기는 여러분 with는 당연히 전치사니까 목적어. 확실하지? 됐어요? 자, 밑에 있는 24번 보겠습니다. 어머, 24번 별표. 왜 25번도 별표? 왜냐면 나중에 이제 배우다 보시면 분명히 4형식과 5형식을 헷갈려 합니다. 이유는 곧 나와요.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4형식하고 5형식하고 헷갈리는데 왜 헷갈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made가 동사죠. 그러면 동사 앞에 있는 얘는 주어고 그럼 뒤에 여러분 his son이 하나의 명사잖아. 그렇죠? 그럼 얘가 명사면 얘랑 비교해 보라고요. 그랑 그의 아들은 같아요? 달라요? 저희 집에도 여러분 김길영 씨와 김증인 씨는 다릅니다. 그쵸? 다르다고요. 그럼 다르면 여러분 뭐라고? 다르면 목적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여러분 닥터를 알고 싶으면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his son이랑 비교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his son이랑 닥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는 그의 아들을 의사로 만든 거야. 그럼 여러분 그의 아들이 뭔 거야? 의사인 거죠?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 같으면 뭐? 보어지 보어. 됐어요? 그냥 얘 봐. 얘 봐요. 얘 봐. teaches 이게 주어고요. 얘가 동사, 주어고 얘가 동사죠. 그쵸? 그럼 뒤에 있는 여러분 me는 she랑 어때요? 달라. 다르면 목적어. 자, English를 비교하고 싶어요? 그럼 가까이에 있는 명사가 누구예요? she가 아니라고. 누구예요? me잖아요. 그렇죠? 그럼 me하고 English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여러분 내가 영어입니까? 아니죠? 다르죠? 다르면 뭐? 목적어예요. 됐어요? 그럼 이제 잘 봐봐요. 이제 잘 봅시다. 여기에 지금 사실은 5개 문장에 1, 2, 3, 4, 5형식이 다 나왔어요. 일부러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5형식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목적어가 2개 온 애를 우리는 몇 개? 4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수여하다 상 받을 때 써 있잖아요. 상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4형식. 수여 동사가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뭔가를 주다. 가르쳐 주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뒤에 오는 성분은 분명히 달라요. 얜 목적어 보어고요. 얜 목적어. 성분이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여러분 어때요? 뒤에 뭔가가 2개가 왔다는 건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이게 5형식이야? 4형식이야? 근데 위에 올라가면 굉장히 쉬워지죠. 왜요? 얘가 주어잖아. 얘가 동사잖아요. for는 뭐가 돼요? 전명구 쓰레기. 버리게 되면은 얘는 여러분 뭐밖에 없어요? 주어 동사 끝. 그럼 몇 형식? 1형식이에요. 됐어요? 자, 잘 들으세요. 21번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주어 동사.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명사가 얘랑 같잖아요. 같으니까 뭐가 돼? 보어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럼 보어가 되는 거니까 얘는 몇 형식? 2형식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는 뭐? 전명구 쓰레기.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얘가 몇 형식이요? 3형식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게 순서인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다음 중
1형식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는 거지 이거를 막 막 보면서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 하나만 가보자고요. 하나만. 자, 얘도 보어고요. 얘도 보어예요. 맞죠? 그럼 이제 우리가 1교시, 2교시에 배웠던 내용이 다시 중복이 됩니다. 자, 보세요. 둘 다 보어인데 얘는 누구랑 같은 보어? 주어랑 같은 보어. 얘는 누구랑 같은 보어? 목적어랑 같은 보어. 그러니까 얘는 이름이 뭐예요? 주어랑 같은 보어라서 주격 보어예요. 아셨죠? 얘는 목적어랑 같은 보어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이 형식을 만드는데요. 3형식부터 만들었겠어요? 4형식부터 만들었겠어요? 3이 먼저예요? 4가 먼저예요? 3이 먼저죠? 그러니까 3형식부터 여러분 당연히 만들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녀라는 여러분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여러분 표현도 있단 말이에요. me도 있고 English도 여러분 있단 말입니다. 되셨죠? 자, 그럼 얘는 결국에 뭐가 되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me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누구에게라는 표현이 되고요. English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요? 을르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죠. 그죠? 이 을르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직접 목적어라고 해요. 그래서 DO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me를 갖다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간접 목적어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얘네들 그냥 이름이야.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그냥 이렇게 해서 여러분 5가지의 형식이 나오고 중요한 건 뭐? 목적어랑 보어를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바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1, 2, 3, 4, 5형식을 한번 나누어 보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